조선 중기 한양의 한 저택, 달빛조차 숨죽인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 곧이어 관군들이 저택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영모를 꾀한 자를 찾는다. 모든 방을 수색하라. 문짝이 날아가고 마당에는 짧은 비명이 울렸습니다. 집안의 가장, 이경 대감은 눈을 부릅뜨고 관군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지만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충정을 다했을 뿐이요. 전하께 직접 아뢰게 해주시오. 충정이라. 그 입으로 변명하지 말게. 하늘이 다 아는 죄, 저승에서나 되씹거라. 그 한마디와 함께 칼날이 번쩍였고 피가 흙바닥에 고요히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지켜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동자에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누군가 그를 들쳐매고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저택. 그날 밤 한 청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팔도를 유랑하며 사주 명리학과 풍수를 익히며 세월을 보내길 장장 15년. 기이하게도 그는 특별한 능력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죽을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색이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운명을 읽는 자, 붉은 눈의 관상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각산 자락의 한 산사, 초여름의 바람 속에 관상가 도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읽으며 떠돌아다니는 자,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운명의 흐름만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거짓을 감추려 하고 턱선이 무너진 자는 결심이 약하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산사에 누구 없소? 놀란 스님들이 뛰쳐나오려는 찰나 도윤이 먼저 나섰습니다.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고요히 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뒤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숨을 곳을. 허허! 여기 있었군. 산사라고 안전할 줄 알았나? 무장한 산적들이 산사를 포위했습니다. 스님들은 겁에 질렸고 도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쫓기는 자의 눈은 깊고 맑으나 오히려 칼을 든 자들 중 붉은 눈을 띤 사람이 보이는구나. 자네들 중 2명이 이달 안에 피로 물들 운명이네. 내 눈엔 그게 보이거든. 그게 누군지 궁금하다면 내 알려주지. 두목. 저 자 혹시 그 소문난 붉은 눈 관상쟁이 아닙니까? 죽을 사람 얼굴을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쳇! 오늘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라. 괜히 귀찮게 엮이지 말자. 산적들은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스님들은 경을 외웠고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그건 정말 관상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사람은 겁이 들면 자기 팔자도 의심하기 시작하지. 그게 눈을 읽는 일보다 빠를 때도 있지. 그렇군요. 먼저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성판윤 이호영 대감의 아들 이준이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한 죄를 쓰셨습니다. 이조판서라는 자가 밀지를 조작해 영모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이조판서라면 설마 그 윤건영?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이름. 무너졌던 기억들이 다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전하께 진실을 아뢰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제겐 선생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나도 윤건영이라면 누명이라면 그래 함께 가세. 그날 산사에서 2사람의 운명이 엮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양 저자거리,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홍등 아래 기방에서는 풍악 소리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과 이주는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 있는 운양루라는 기방에 도착합니다. 우리 여기
기방이 맞습니까? 정보는 어디서든 오지. 여긴 말 많은 이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고운 한복에 빗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한 여인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운향루의 으뜸 기생 연화였습니다. 낯선 얼굴이네요. 먼 길에서 오신 분들 같군요. 아, 우리는 그게... 그저 먼 길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목이 말라 술 한잔 하려고 왔소.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드시지요. 두 분 다 낯빛을 보아하니 먼 길 오시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도윤과 이준이 방으로 들자 아담한 사랑채에 풍류 자리가 마련됩니다. 다른 기생들이 술상을 차리고 연화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준은 어색해하지만 연화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도윤도 연화의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연화의 노랫소리는 슬픈 듯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어둡고 아득한 그늘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술은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마셨소.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취했으니 더 바랄 게 없군. 정말 훌륭한 가락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운 소리는 처음 들어보. 도련님이 칭찬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두 분 사실은 술 한 잔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가 궁금한 건 아니신지요? 도윤과 이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하는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떠돌이 관상가 선생님과 명문가 자제분이 이 한양 변두리 기방까지 함께 오신 데엔 뭔가 까닭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아시오? 글쎄요, 처음 배웠지만 아까 도련님은 걸음걸이나 손짓이 양반댁 도련님 같았고 어르신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얼굴만 보고 곧 죽을 사람의 운명을 마친다는 신비한 능력의 관상가가 있다던데 듣던 것과 인상차기가 똑같아 혹시나 했죠. 그리고 두 분 모두 눈빛이 무거우신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 연화는 겉보기와 다르게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총명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녀 역시 세상의 어둠을 오래 겪은 이였습니다. 믿고 이야기하겠소. 우린 사실 급히 알아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하셨어요. 그런 짓을 꾸민 자를 밝혀내 처벌해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별로 없지요. 하지만 제 직업도 남들 비밀 많이 알고 사는 거랍니다. 제 비밀 하나 드릴까요? 사실 저도 과거에 억울한 사연에 휘말린 적 있답니다. 그러니 혹 다른 분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라면 돕고 싶어요. 부친께서는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성판윤 이호영 대감이십니다. 별다른 정치 욕심 없이 학덕으로 이름 높으셨는데 느닷없이 영모죄를 씌우다니 분명히 음모예요. 이호영 대감이라면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청렴하고 인덕이 높으신 분이 설마 요즘 그 권세 높은 윤건영 대감과 대립 중이셨죠? 예, 아버지는 윤 대감의 부패를 여러 번 간언하셨습니다. 그게 화를 부른 걸 거예요. 윤건영 대감이 우리 가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도윤의 주먹도 살며시 떨렸습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이름이 거론되자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윤건영. 윤대감이라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절친한 언니를 잃었어요. 언니가 그분의 첩으로 들었다가 갑자기 독살당했거든요. 이유도 모른 채 사건은 덮였죠. 뭐라고요? 그런 끔찍한 일이. 그러니 저는 윤건영에 대해 알고 있는 걸 기꺼이 말해드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혹시 윤대감의 약점이나 은밀한 소문을 들은 게 있습니까? 며칠 전 윤대감의 수석 수행원이 취중에 흘린 말이 있어요.
윤대감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의 정적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체포 영장에 몰래 대비인을 위조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거라고. 그렇다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 이미 몇 분은 체포되었고 남은 몇 분도 위험한 걸로 알아요. 아마 윤대감이 국왕께 거짓 보고를 올렸을 거예요. 왕을 속이고 마음대로 할 속셈이겠죠. 영모를 조작하고 있군요. 왕을 속여가며 참으로 대담한 짓입니다. 윤대감이 워낙 오랫동안 실권을 잡고 있어서 감히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 증거를 잡아 왕께 보일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맞소. 윤건영의 죄를 입증할 문서나 증언만 있다면 역전이 가능하겠지요. 윤대감의 집에 비밀 문서고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안 깊숙이 청룡문 뒤편 서고. 거기에 많은 서류들을 보관한다더군요. 혹시 거기 영모 조작 관련 서찰이 있을지도 몰라요. 문서고라 직접 잠입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윤대감 집이라면 경비가 삼엄할 텐데 어떻게 들어가죠? 마침 윤대감이 사흘 뒤 밤 이 기방에 올 겁니다. 여기에 온다고요? 예, 씁쓸하지만 제가 총애를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흥이 많아서 자주 들르시죠. 그날 밤 윤대감이 이곳에 머무르면 저희 동료들과 교태를 부려 시간을 끌게 할 수 있어요. 그 틈에 댁으로 잠입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둘만으로는 잠입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혹시 믿을 만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떠오르는 이가 있긴 한데 누구죠? 꼭 필요한 사람이면 부탁해 봅시다. 강칠이라고 윤대감의 측근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윤대감 측에서 그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건형의 수하였다고요? 아마 어떤 흑막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신의 뒷일과 치부를 많이 알고 있는 강칠을 희생양 삼으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누명을 씌운 듯합니다. 그럼 강칠이라는 분도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자네요. 제가 은신처를 알아요. 어쩌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을 거예요. 작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내부 사정도 훤한 데다 담도 크고 싸움도 꽤 하거든요. 믿을 수만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이겠구려. 내일이라도 가서 만나봅시다. 얼굴 보고 대화해보면 그가 믿을 만한지 판단이 설 테니. 그렇게 그날 밤 온양루의 연등 아래에서 세 사람은 윤건영의 서고를 습격하기 위한 첫 번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의 불씨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말대로 강칠은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한양 북쪽 외곽의 허름한 사당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예, 말은 제가 꺼낼게요. 함부로 나서면 거기 누구냐? 하나 더 다가오면 목숨은 없다. 강칠, 나야 연화. 옛 빚은 아직 남아있지 않소? 기방에서 나불대던 그 말 주변 여전하군. 무슨 일로 날 찾았지? 당신 이런 붉은 눈이군. 뭐야, 너 설마 네가 그 소문의 관상쟁이냐? 내가 붉은 눈이라고? 내가 곧 죽는다고. 윤건영의 밀지와 장부를 빼내기 위해 작전을 짜고 있소. 당신 힘이 필요하오. 함께 해주시오. 붉은 눈을 가진 자가 죽을 운명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오. 우리와 함께 윤건영을 먼저 쳐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면 당신도 죽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요. 죽을 운명? 쳇!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하며 살아온 줄 아나? 하지만 그 자식 내가 먼저 칠 수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 내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잘 모르겠고 그 자식 저승으로 보내는 건 내 무조건 손을 보태겠소. 도윤 일행은 강칠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문서고 습격 작전은 이제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또 다른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조용히 왕궁 뒷길을 돌아 오래전 인연이 있던 내관 정 씨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니,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오, 연아 씨? 정 오라버니 수연 누이 일 기억하십니까? 그때 침묵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윤대감과 척을 진다면 난 끝장입니다. 조만간 어전에서 뭔가 이변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바로잡을 기회예요. 긴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정내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연화는 다시 기방으로 돌아왔고 도윤과 강칠, 이주는 지도를 펼쳐 윤대감 집의 구조를 검토합니다. 청룡문은 마당 뒤쪽, 야경 교대 직후가 허점이오. 잠금쇠는 내가 열겠소. 우린 문서만 챙기고 바로 빠지면 됩니다. 잠시 후 밤을 앞둔 시간. 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별빛 아래 윤건영 대감의 저택은 고요해 보였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교대가 끝났어. 청룡문 뒤로. 자물쇠는 내가 연다. 신속하게 들어들가시게. 이들은 담을 넘고 문을 열어 조심스럽게 윤대감의 문서고 안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각자 찾아보고 수상한 서류가 있으면 신호 주시게. 대비 인장의 밀지. 하지만 그 시체가 뭔가 이상한데. 이건 뭐지?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살생부. 정적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어. 여긴 윤대감이 직접 내린 지시문입니다. 날짜와 이름 전부 남아있어요. 세 사람은 준비해온 보자기에 문서들을 조심스레 담아넣고 탈출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멈춰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곧 죽을 놈의 투지를 보여주마. 좁은 복도 어둠 속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강칠은 몸을 날려 앞을 막은 경비 2명을 쓰러뜨렸고 이주는 문서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화살 하나가 강칠의 등에 꽂혔습니다. 강칠 피가 솟구치고 있어. 괜찮소. 걱정 말고 빨리 뛰기나 해. 저택 바깥 골목 끝에 대기하던 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가까스로 도약하며 말에 올라탑니다. 다 탔나? 빨리 안 가면 끝장이야. 전부 탔어요. 문서도 다 챙겼어요. 밤을 뚫고 달리는 말 위에서 세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윤건영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손에 넣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문서 내 손으로 전하께 바치겠다.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직접 보고 싶군. 이튿날 새벽 근정전의 정문이 열리고 왕과 대신들이 어전에 모였습니다. 윤건영 대감은 당당하게 어전에 들어섰고 그 뒤로 포박된 이호영 대감과 그를 따르던 여러 문신들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려는 자식 이준이 따랐습니다. 전하! 여기 이호영과 일당들은 영모를 꾀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 바로 대비마마의 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밀지를 가져오라. 윤대감이 꺼낸 밀지에는 대비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이주는 이미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 밀지는 가짜입니다. 윤대감이 조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가짜란 말인가? 전하, 대비마마께 직접적인 확인을 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아렵니다. 다만 그 전에 관상가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는 인물의 얼굴에서 죽음을 읽는 자입니다. 허면 들어보겠다. 관상가, 앞으로 나오라.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윤건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마에는 흐릿한 안개 기운이 감돌고 눈은 붉게 물들어 흔들리며 입술 가장자리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뚜렷합니다. 이 자는 머지않아 이 세상과 운명을 달리할 자입니다. 하하! 그따위 미신은 믿지 않는다! 전하! 미신으로 국사를 좌지우지하시겠습니까? 긴장이 고조되는 그 순간
조용히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바로 정내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릎을 꿇으며 전하, 그 문서 제가 위조한 것이옵니다. 윤대감의 명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윤판서, 대비의 이름을 사칭하고 국정을 어지럽힌 죄, 그 죄에 하늘보다 무겁도다. 포박하라. 아니요. 나는 나라를 위한 길을. 윤건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이호영 대감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관상가 도윤의 이름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경대감의 장남 이도윤이 자네의 정체였다니. 부친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이 사건의 해결에 큰 공을 세운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전하, 소인은 떠돌이로 살아오며 잔재주나 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관직에 있을 수 없는 몸이옵니다. 윤건영은 포박된 후 수일간의 수사 끝에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조정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호영 대감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준아, 내가 나를 구했구나. 아버지,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관아 앞, 강칠은 말없이 대문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연화와 도윤은 고요히 그를 배웅하듯 서 있습니다. 덕분에 정리 다 했군. 나도 남은 죄가 있어 곤장 꽤나 맞았소만 이걸로 전부 청산했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하구려. 아씨와 선생 덕분이요. 고맙소. 이젠 도망 아니라 그냥 가시는 거죠? 하하, 그렇지. 비로소 내 발로. 도와줘서 고맙소. 자네 눈에 붉은 기운은 없어진 지 오래요. 부디 잘 지내시게. 며칠 후 연화는 조용히 짐을 챙깁니다. 그녀는 이제 기방이 아닌 세상을 향한 문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젠 진짜 나로 살아볼래요. 한적한 숲길 박판서가 관상가 도윤에게 다가옵니다. 선생, 전하께서 다시금 벼슬을 내리시려 하십니다. 나라에 충신이 필요합니다. 대감, 저는 얼굴을 읽는 자일 뿐 권력의 흐름까지 읽을 눈은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여 국정을 논하기에는 아는 것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름 없는 병졸로 기꺼이 전장에 목숨을 내놓을 터이니 이번만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없이 걸어갑니다. 푸른 산자락 너머로 관상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삶의 기록이자 마음의 무덤이기도 하지. 나는 오늘도 또 다른 얼굴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오늘 그가 당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얼굴엔 어떤 진실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빛나시길 바랍니다.